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이지훈 줄리아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발표의 시작에서 조금 임팩트 있게 청중에게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강조하면서 질문이나 아니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 같은 거를 전달하면서 발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관심을 끄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본인의 소개를 한 다음에 대부분 그냥 발표의 전반적인 목차로 들어가거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뭔가 좀 아쉽죠?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약간 암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청중의 관심을 쌓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발표 시작을 좀 어색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휴머 같은 거, 유머라고 하죠. 유머나 조크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제 답은 뭘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옷에 맞는 발표자의 역할을 취하시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재미있으시거나 그런 농담이나 유머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조크나 유머는 괜찮습니다. 잘 소화할 수 있고 정말 청중이 웃고 동감할 수 있는 소재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에 좀 말수가 없으시거나 무대에 서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억지로 본인이 유머나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하시면 득보다 실이 크게 됩니다. 본인의 옷이 아닌 거죠. 본인만의 이미지라든지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진정으로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 같은 거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논리정연하게 탐구하고 그런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타입이라면 뭔가 청중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통계 자료라든가 수치라든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비주얼적인 분이 있으세요. 영상이라든가 그런 주제에 관련한 어떤 시각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청중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좀 발표를 좀 재미있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쇼를 이렇게 알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무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물론 발표의 주제가 그만큼 돋보여야 되는 발표 자리도 많지만 청중의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는 발표자의 모습이자 발표자의 카리스마, 발표자가 무대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어떤 또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영어 발표를 하실 때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표의 시작을 알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저도 지금 썼는데,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런 표현 있죠. 자, 영어에서 이런 표현은 다양한 게 있지만 제가 발표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추임새로서는 now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now는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약간 전환하는 멘트로 now 하시면 자, 그럼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추임새인데요. 매번 반복하시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매번 쓰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주제가 바뀌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에서 now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시작할 때 간단한 개요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경우 많죠. 자, 그런 경우에는 begin이라는 동사와 그리고 outline, 그죠? 개요라는 거, brief outline, 간단한 개요 이런 단어 쓰셔가지고요. 앞에 now, let's begin the presentation by giving your brief outline. Now,
Let's begin a presentation by giving your brief outline. Let's begin the presentation.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뭐 let's begin my presentation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Let's begin the presentation by 뭐뭐 하면서 giving you a brief outline. 간단한 개요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게요 라는 표현 되겠네요. 이때 now로 연결하면 괜찮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발표 시작하다, begin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우리 start off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Let me start off. Let me start off. 시작하겠습니다. Let me start off by giving you a brief summary of my presentation. 제 발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혹은 그냥 summarize라는 것을 동사로 쓰셔도 돼요. So let's begin. I will begin. Let's begin by summarizing the contents of my presentation. I will begin by summarizing the contents of my presentation. 제 발표의 컨텐츠, 즉 목차를 요약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닝을 조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아웃라인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영어로 하실 때도 이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I'd like to open up, 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d like to open up by asking your question.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open up by asking your question.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발표에 관련한 나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보다 한두 개 정도 해주시고요. 질문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시는 것보다 질문한 다음에 한 3초 정도 속으로 세세요. 질문한 다음에 1, 2, 3. 3초 정도 세신 다음에 이제 답을 주시거나 다음 문장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할 때 좀 질문을 한 다음에 쉬는 3초의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중을 훑어보는 것이 굉장히 멋져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침묵의 그 3초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주면서 오프닝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정말 청중에게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답이나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표자가 이제 좀 문제점을 역설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제에 관한 키워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중에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례들이나 그런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seen? 이런 식으로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경험담을 물어보는 것도 청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rhetorical question, 수사 의문문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정중하게 알리면서 청중의 관심을 좀 발표 내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질문 바로 던지고 답하기보다는 그 질문의 시간에 질문 후에 3초 정도 세시고 그 시간에 청중을 쭉 훑어보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침묵의 여지를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을 빨리 하거나 크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무대에서는 다릅니다. 오히려 침묵하거나 멈추거나 가끔씩은 말을 살살 조용히 하거나 천천히 하는 기법도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어 발표든 한국어 발표이건 또 어떤 언어로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글로 혹은 이메일로 문서로 알리는 것보다도 이 말로 전달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동시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도전적이고 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뭐랄까요?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이 말, 프레젠테이션, 스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굉장히 하기 싫은 업무, 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에서는 나의 아이디어를 상사나 동료에게 전달하고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나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본인의 회사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창, 또 윈도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 영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사의 상품,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다양한 멋진 물건이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단계, 그 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쁜 마음과 자부심으로 발표를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발표의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뭐 수사의문문을 표현해서 영어로 발표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들 한번 익혀보시고 여러분 다음 발표에 한번 잘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희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and I hope to see you soon. Bye!